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아마존 웹 서비스에서 솔루션스 아키텍트로 근무하고 있는 유단일입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셨는데요. 제 기대 이상보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번 세션은 이제 금융 트랙 중에서도 가장 테키한 세션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요. 제가 어떤 분들한테 좀 어렵게 이 내용들이 다가갈 수도 있겠지만은 좀 인내하시고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주제는 이제 금융 데이터 분석을 위한 효과적인 AWS 아키텍처입니다. 요즘 이제 빅데이터 분석 그리고 데이터를 공유하는 오픈 데이터 플랫폼 등 이렇게 데이터를 활용하는 업무들이 더더욱 중요해졌고, 또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이런 비슷한 과제를 갖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AWS에서 데이터 분석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전략에 대해서 저는 오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네, 그래서 본 강연에서 다룰 내용을 순차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먼저 금융 데이터 분석을 위한 기존 아키텍처에는 어떠한 장애물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 것이고요. 그 다음에 AWS가 생각하는 데이터 레이크는 무엇이고, 이 데이터 레이크를 완성하는 주변 생태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고급 분석을 위한 AWS의 AI, 머신러닝을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더 간략하게 소개를 드릴 예정입니다. 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데이터의 활용 가치가 굉장히 높아지면서 이제는 많은 기업들이 데이터를 전략적 자산으로 생각하고 있죠. 데이터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비즈니스 인사이트는 기업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수가 있고, 더 나은 의사결정은 그 비즈니스의 성과로 이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한 보고서에 따르면 데이터를 다양하게 잘 수집하고 효율적으로 쉽게 데이터를 액세스할 수 있도록 했던 기업들은 유기적 매출 성장에서 경쟁 업체 대비 9%나 뛰어났다고 합니다. 이렇듯 이제 효과적인 데이터 분석 아키텍처는 비즈니스를 차별화하는 중요한 요소임이 분명하죠.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데이터 산업에 여러 가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죠. 데이터가 급격한 속도로 증가하고 있고 종류도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금융산업도 다를 바가 없겠죠. 비정형 데이터, 정형 데이터, 반정형 데이터 등등 다양한 종류의 데이터가 생성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각 다른 속도와 다른 규모로 생성되는 이런 데이터들을 비즈니스의 요구사항에 맞게 신속하게 수집하고 저장할 수 있는 것이 이제 필요하게 되었죠. 그리고 이제 데이터를 소비하는 고객들도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기존에 이제 비즈니스 애널리스트 외에도 머신러닝 개발자, 데이터 과학자 이런 새로운 분류의 데이터 소비자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 어플리케이션 종류도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있겠죠. 그리고 요즘에 보시면 외부에서 데이터를 접근하려는 고객들도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데이터에 접근하는 방식도 각각 다르겠죠. 이전처럼 BI 툴이나 SQL 엔진 하나로 데이터 분석을 수행하는 비즈니스 애널리스트들이 그대로 있을 거고요. 그리고 머신러닝 개발자 그리고 데이터 과학자들은 그들이 잘 사용하는 어떤 분석 노트북 환경에서 데이터에 접근할 겁니다. 그리고 다른 한쪽에서는 API를 정말로 사랑하는 API 개발자들이 있을 거고요. 이와 같이 데이터 산업에 어떤 새로운 요구사항들이 등장하면서 기존 아키텍처에서 데이터 분석을 수행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전통적인 데이터 아키텍처를 되돌아보면은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여러분들은 정보계의 어떤 굉장히 강력한 데이터 웨어하우스 장비 하나 딱 구축해 놓고, 그리고 계정계와 혹은 다른 업무 시스템에 있는 데이터들을 이 DW로 이관해서 어떤 데이터 마트를 구축하고 거기다 이제 BI 툴을 꽂아서 분석하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여러분들의 패턴이죠. 근데 이제 DW의 특성을 보자면은 DW는 관계형 데이터 소스에 굉장히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만약 오늘 혹은 내일 여러분들이 어떤 비정형 데이터를 DW에 로딩해야 한다고 하면은 아마도 여러분들은 어떤 복잡한 ETL 과정을 거쳐서 많은 노력들을 해서 데이터를 로딩하고 그 다음에 분석을 수행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스토리지 용량은 최대 페타바이트 스케일의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것이 이 DW 아키텍처의 한계점이고요. 그리고 DW를 디자인하기 전에는 여러분들은 어떤 질문에 답을 할 건지 미리 정의를 해야만 데이터를 로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가 로딩이 되면은 여러분은 어떤 정해진 틀 안에서 쿼리를 한다든지 보고서를 뽑는다든지 이런 틀 안에서만 정해진 분석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런 장비 하나 구축하는 것 초기에 굉장히 많은 자본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를 소비하는 고객의 요구사항이 달라지게 되면은, 아니면 새로운 요구사항이 등장하게 되면은 이런 아키텍처에서는 데이터 분석을 잘 수행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아키텍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아마도 여러분들이 새롭게 도입한 것이 이제 하둡이라는 시스템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새로운 아키텍처는 아마도 이렇게 하둡, DW, SQL DB
이렇게 각각의 독립적인 데이터 사일로 혹은 데이터 저장소로 구성이 되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같이 보이지만은 이런 아키텍처에서도 어떤 새로운 문제점 혹은 새로운 어려운 점들이 등장한다는 겁니다. SQL DB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잘 사용하는 환경이기 때문에 그렇다 치고요. 이런 하드core 같이 복잡한 이 시스템을 잘 다루고 관리할 수 있는 전문가가 턱없이 부족할 거고요. 그리고 이런 각각의 데이터 사일로는 이 컴퓨팅 연산한 처리하는 부분과 그리고 이 스토리지라는 부분들이 이 인프라가 아주 타이트하게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스토리지가 추가로 필요하실 경우에는 스토리지만 늘리면 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컴퓨팅 자원도 함께 늘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컴퓨팅 자원을 좀 비효율적으로 사용하게 되고 또 비용을 낭비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데이터가 여러 저장소에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비즈니스 인사이트를 신속하게 얻는 것이 매우 어렵게 되겠죠. 데이터를 여러 저장소에서 검색하고 또 원하시는 대로 데이터를 변환하고 결합한 다음에 분석을 수행하는 것은 시간이 많이 걸릴 뿐만 아니라 비효율적이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데이터를 액세스하는 도구도 DW면 DW, 하드비면 하드만에 포함된 도구에만 제한을 받게 된다는 거죠. 하지만 데이터를 액세스하는 도구도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이런 이유들 때문에 데이터 분석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새로운 아키텍처 패턴이 이제 필요하게 된 거죠. 네, 그래서 클라우드와 이제 빅데이터 같은 용어들과 마찬가지로 저희가 수년 동안 이야기한 것들 중 하나가 이 데이터 레이크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좀 데이터 레이크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먼저 저희 AWS가 정의하는 데이터 레이크를 정의해 보자면은 데이터 레이크는 모든 데이터 자산을 단일 중앙 위치에 통합하여 데이터를 특성에 맞게 분류, 처리, 분석 및 소비할 수 있는 새로운 아키텍처 접근 방식입니다. 네, 저희가 생각하는 데이터 레이크는 이런 속성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모든 데이터를 수집 및 저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즉 여러분들은 어떠한 종류의 데이터든 데이터 변형 없이 원형 그대로 아주 신속하게 수집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런 광대한 데이터 레이크 안에서 여러분들이 혹은 여러분들의 고객들이 원하는 데이터를 아주 손쉽게 검색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데이터를 액세스하는 메커니즘이 유연해야 합니다. 기존에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던 BI 툴이든 혹은 스파크이든 ML 알고리즘이든 혹은 API 접근이든 그대로 다 액세스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럼 마지막은 이제 미래를 보장해 줘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 2년에서 5년 전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머신러닝을 하실 때 가장 잘 사용하던 도구가 이제 SaaS라는 커머셜 툴이었는데요. 시간이 좀씩 지나면서 R이라고 하는 오픈 소스 툴이 뜨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스팍 ML이라는 어떤 분산 프레임워크 환경에서 머신러닝 학습을 가속화할 수 있는 이런 도구가 뜨기 시작했고요. 지금은 아파치 MXNet이라든지 텐서플로우 같은 이런 딥러닝 프레임워크들이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기술은 계속해서 변할 것이고 고객이 원하는 도구, 그들이 사용하고자 하는 도구들도 계속 바뀌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 레이크는 어떤 새로운 방법으로든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접근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AWS에서 데이터 레이크를 구축한다면 어떤 혜택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통적인 데이터 아키텍처는 데이터가 여러 데이터 사일로에 저장되어 있었죠. 하지만 AWS 데이터 레이크는 모든 데이터 자산을 단일 플랫폼으로 통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소비하는 고객들은 이 데이터가 상주하고 있는 곳으로 다 모이게 되고 거기서 데이터를 쿼리하고 분석을 수행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점은 데이터가 여러 사일로 혹은 여러 저장소에 중복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언제나 단일 버전의 데이터를 얻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데이터 레이크에서 데이터를 수집할 때는 어떤 사전에 정의된 방식 혹은 특정 데이터 포맷을 저희가 강제하지 않고 데이터 원형 그대로 여러분들이 저장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여러분들은 자유롭게 원하는 데이터를 신속하게 수집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존에 이제 DW나 SQL DB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먼저 그 DB의 스키마를 정의한 다음에 데이터를 로딩하고 분석을 수행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데이터 레이크는 데이터를 정의하기 전에 미리 스키마를 정의하지 않고요. 데이터를 읽을 때 혹은 데이터를 쿼리할 때 스키마를 적용합니다. 그래서 좋은 점은 데이터 형태가 변하더라도 이 스키마는 유연하게 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언제나 여러분들은 새로운 질문에 보다 쉽게 답을 할 수가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스키마를 정의하고 처리하는 일을 데이터를 액세스하는 메커니즘에 맡길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여러 도구에서 동일한 데이터를 조회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즉 여러분들의 고객들은 어떤 특정 도구에 제한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원하는 도구를 가지고 와서 데이터를 액세스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전통적인 데이터 아키텍처는 이 컴퓨팅 인프라와 스토리지 인프라가 아주 타이트하게 결합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토리지가 커지면은 이 컴퓨팅도 같이 커져야 됐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컴퓨팅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사용되고 비용이 낭비가 됩니다. 하지만 데이터 레이크 아키텍처는 이 컴퓨팅 인프라와 스토리지 인프라가 분리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탄력적으로 수요에 따라서 각각 확장하고 축소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스토리지만 추가로 필요하실 경우에는 스토리지만 늘리면 되기 때문에 이 컴퓨팅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게 되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여러분들의 성능과 비용을 최적화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AWS에서 데이터 레이크를 구축한다면 저희가 생각하는 최적의 장소는 아마존 S3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지 좀 살펴보자면은 여기 6가지 핵심 요소들이 있습니다. 먼저 모든 데이터 자산을 단위 플랫폼으로 통합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견고한 내구성과 가용성, 확장성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아마존 S3는 거의 100%에 가까운 내구성과 가용성을 위해 설계가 되었고요. 그리고 성능과 용량은 거의 무제한으로 확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기 보안, 컴플라이언스 감사 기능은 이 아마존 S3의 핵심 기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제 말은 금융산업의 은행, 증권, 보험회사는 이 3가지 속성 중 하나라도 여러분들이 타협할 수가 없다는 의미죠. 따라서 S3는 여기 핵심 기능들이 이미 내장되어 있고요. 세 번째는 관리의 확장성입니다. 사람들은 이제 데이터 레이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은 굉장히 광대한, 굉장히 큰 저장소라고 생각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왠지 광대하게 시작해야 할 것만 같지만 이 S3는 얼마든지 작게 시작해서 굉장히 큰 규모로 신속하게 확장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할 수 없는 것은 모든 데이터 규모를 관리하는데 여러분들의 인력과 노력을 확장하는 것이죠. 근데 S3는 이런 모든 규모의 데이터를 각각의 객체 레벨에서 혹은 각각의 데이터 레벨에서 관리할 수 있는 기능 또한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S3와 통합되어 있는 수많은 파트너 솔루션들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기능이 있다면 파트너 솔루션을 통해서 쉽게 데이터에 접근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설명드릴 예정이지만은 다양하고 풍부한 데이터 소스에서 데이터가 S3에 유입되기 때문에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방법도 다양하게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어떤 데이터에 대한 비즈니스 인사이트를 신속하게 제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어떤 도구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분석을 수행하고 어떤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지도 또 나중에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6가지 핵심 요소들은 아마존 S3가 데이터 레이크로 적합한 이유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 데이터 레이크의 생태계 혹은 이 데이터 레이크를 지원하는 주변 환경에 대한 좀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가장 일반적인 이제 빅데이터 분석 아키텍처는 이렇게 데이터를 수집하고 저장하고 처리 및 분석 그리고 소비하는 이런 파이프라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물론 자세히 들여다본다면은 데이터를 저장한 후에 처리하고 처리한 후에 다시 저장하는 이런 반복적인 사이클도 물론 존재합니다. 하지만 좀 프로세스를 좀 간단히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단방향으로만 보도록 하겠고요. 지금부터는 이 파이프라인 안에 어떤 AWS 서비스들이 채워질 수 있는지 하나씩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최적의 장소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데이터 레이크는 아마존 S3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고요. S3는 굉장히 다양하고 풍부한 데이터 소스에서 수집된 데이터의 원본, 즉 로우 데이터를 저장할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은 이 S3의 데이터를 잘 수집하기 위한 수집 도구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보시면은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방법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먼저 AWS 스노우볼은 페타바이트 규모의 데이터 전송 솔루션입니다.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굉장히 큰 규모의 데이터를 클라우드로 전송하기에는 굉장히 많은 비용과 시간과 리소스가 들어갈 수 있는데 이 스노우볼을 사용하시면은 여러분 데이터 센터에 있는 굉장히 큰 규모의 데이터를 한 번에 들어올려서 이 스노우볼을 통해서 아주 신속하고 안전하게 S3로 마이그레이션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밑에 있는 이제 스토리지 게이트웨이는 NFS, 아이스카시 이와 같은 표준 프로토콜을 지원하는 온프레미스 어플리케이션의 스토리지와 연결을 통해서 그 어플리케이션 파일과 데이터들을 S3로 손쉽게 마이그레이션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서비스고요.
그 밑에 있는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서비스는 뭐 이름에서부터 짐작하시겠지만은 온프레미스에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클라우드로 신속하고 안전하게 마이그레이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네, 특징은 동종 및 이종 데이터베이스 간의 마이그레이션뿐만 아니라 CDC 기능이 있어서 증분 데이터를 신속하게 S3로 혹은 데이터베이스로 마이그레이션할 수가 있겠고요. 또한 데이터베이스는 데이터를 또한 S3로 전달할 수 있는 방법 또한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 상단 위에 보시는 이제 아마존 키네시스는 실시간 스트림 데이터를 수집 및 저장할 수 있는 도구이고요. 그래서 실시간 분석을 위해서 이런 것들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분석 서비스에게 스트림 형태로 데이터를 전달해주는 일종의 아파치 카프카와 비슷한 유형의 MQ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있는 Direct Connect는 굉장히 중요한 서비스입니다. 여러분들의 온프레미스와 AWS 간에 어떤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전송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일종의 전용선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온프레미스에서 데이터를 전송할 때 인터넷을 통하지 않고 내부망을 통해서 안전하게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이브리드 아키텍처를 생각하신다면 굉장히 중요하게 사용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의 데이터 위치가 실제로 장거리, 물리적으로 장거리 있다고 하시면은 여기 있는 S3 Transfer Acceleration이라는 서비스를 통해서 데이터 전송 속도를 가속화해서 저희 글로벌 인프라에 있는 엣지 로케이션을 통해서 아주 신속하게 S3로 마이그레이션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은 데이터를 수집하시는 도구들이 다양하게 있는데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면은 데이터를 전달하는 저장소로 이제 아마존 S3를 사용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데이터를 수집하는 방법에는 실제로 하나가 아니라 여러분들은 여러 방법을 사용해서 S3의 데이터를 통합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도구들이 이 파이프라인 안에 채워졌는데요.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수집된 데이터는 데이터 변형 없이 원형 그대로 아마존 S3에 아주 빠르게 신속하게 도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원본 데이터가 로우 데이터가 아마존 S3에 저장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고객들은 그들이 원하는 도구를 가지고 이제부터는 데이터를 처리 및 분석을 시작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데이터를 처리하는 방법도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크게 이렇게 배치 분석과 실시간 분석으로 나눠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배치 분석부터 살펴보자면은 아마존 EMR이라는 서비스가 있는데요. 이 서비스는 관리형 하둡 서비스입니다. 하둡에는 어떤 도구들이 있죠? 굉장히 유명한 아파치 스파크, 하이브, 프레스토, HBase, 플링크 등등 이런 다양한 빅데이터 도구들이 이 EMR 안에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EMR을 가지고 배치 분석, 실시간 분석 혹은 머신러닝을 통한 어떤 엣지 분석까지 거의 모든 걸 할 수 있는 만능 도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EMR의 특징은 기존의 하둡과 달리 이 컴퓨팅 인프라와 스토리지 인프라를 분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핵심에는 이제 아마존 S3가 있는 건데요. 그래서 EMR은 기존의 그 HDFS 스토리지에 있는 데이터를 다 액세스할 수도 있지만은 아마존 S3에 저장되어 있는 거의 엑사바이트급의 데이터를 액세스하고 또 처리한 데이터를 역으로 S3에 저장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스토리지가 분리되었기 때문에 좋은 점은 여러분들이 효율적으로 필요한 만큼의 어떤 클러스터 운영이 가능하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배치 처리가 끝난 이유는 여러분들이 필요 없으시면 그냥 꺼버리면은 여러분 최소한의 비용만 지불하고 여러분들 이런 대규모 클러스터를 운영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가능한 이유는 이 스토리지 인프라와 그리고 컴퓨팅 인프라가 완전히 분리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아마존 레드시프트 서비스인데요. 이 서비스는 표준 SQL을 지원하는 MPP 기반의 DW 서비스입니다. DW야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익숙한 환경이죠. 그래서 기존처럼 여러분들이 어떤 데이터 마트를 구축하고 디멘션 모델링을 하면서 분석을 수행하고자 하면은 레드시프트의 데이터를 로딩해서 분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레드시프트의 특징은 데이터 규모에 따라서 작게는 기가바이트, 크게는 페타바이트 스케일의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도록 아주 신속하게 확장할 수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처음부터 굉장히 큰 규모로 시작할 필요 없이 필요한 만큼 늘리면서 사용하시면 굉장히 저렴하게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레드시프트는 이 클래스의 컴퓨팅 인프라를 사용하도록 설계가 되었기 때문에 데이터를 쿼리한다든지 데이터 백업, 데이터 로딩 이런 성능이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레드시프트를 좀 저렴하게 사용하고 싶어하는 고객들은 어떻게 사용하냐면
데이터의 원본은 아마존 S3에 그대로 두시고요. 필요할 때마다 레드시프트 클러스터를 만들어서 데이터를 로딩하고 분석을 수행한 다음에 보고서 뽑고서 꺼버리십니다. 물론 데이터 백업은 S3로 신속하게 내리고요. 네, 이렇게 사용하시면 레드시프트도 여러분들이 사용한 시간만큼만 비용을 지불하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저렴하게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레드시프트에서 좀 더 확장된 기능이 이제 레드시프트 스펙트럼입니다. 네, 화면에 보시면 여기 제가 플러스하고 스펙트럼이라고 적어놨는데요. 네, 앞에서 설명드린 레드시프트는 여러분들이 어떤 데이터를 쿼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데이터가 이 레드시프트 내부에 저장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추가로 분석하고 싶은 데이터가 만약에 다른 저장소에 있다고 하시면은 여러분들은 레드시프트 스키마 구조에 맞춰서 데이터를 변환한 다음에 데이터를 로딩하고 분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만큼 분석하는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스펙트럼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스펙트럼은 이 컴퓨팅과 스토리지 인프라가 또한 분리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좋은 점은 여러분들은 데이터를 레드시프트에 로딩할 필요 없이 이 S3에 저장되어 있는 엑사바이트급의 데이터에 직접 쿼리를 할 수가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S3에서 스캐닝한 데이터 규모에 따라서 이 스펙트럼이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이 컴퓨팅 클러스터가 있는데요. 네, 필요에 따라서 이것을 자동으로 늘리고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규모에 대해 어떤 규모의 데이터든지 굉장히 신속하게 처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스펙트럼은 S3에 저장된 데이터와 그리고 레드시프트에 저장된 데이터를 결합해서 분석 또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주 액세스하는 데이터는 레드시프트에 저장해서 분석을 하고 그렇지 않은 데이터는 S3에 저장해서 분석을 하시면 여러분들은 스토리지 비용을 최적화할 수 있으면서도 이 DW와 데이터 레이크를 아우를 수 있는 넓은 스펙트럼의 분석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아마존 아테나라는 서비스입니다. 네, 아테나는 분산 SQL 엔진인 프레스토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대화식 쿼리 서비스인데요. 특징은 앞에서 설명드린 두 개의 서비스와 달리 이 서비스는 서버리스 형태로 제공됩니다. 즉 서버리스란 여러분들이 서버를 구축하거나 관리하거나 프로비전 할 필요 없이 콘솔 상에서 여러분들이 바로 붙어가지고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테나의 특징은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어딘가에 로딩할 필요 없이 데이터는 그냥 S3에 두시면 직접 연결을 통해서 이 모든 데이터를 쿼리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별도로 데이터를 로딩할 필요 없고 또 복잡한 ETL 과정을 거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SQL을 다룰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이 S3에 저장된 모든 데이터를 쿼리할 수가 있다는 거죠. 또 한 가지 좋은 점은 비용은 실제로 실행된 쿼리에 대해서만 여러분들이 비용을 지불합니다. 그래서 애도어 쿼리라든지 혹은 배치 분석을 주로 하시는 분들은 실행된 쿼리에 대해서만 비용을 지불하면 되기 때문에 배치 분석을 굉장히 저렴하게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네, 이번에는 실시간 분석에 대해서 좀 보겠는데요. 실시간 분석에 대한 요건들이 굉장히 많이 증가되고 있고 요즘 많은 추세가 배치 분석에서 실시간 분석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금융산업 안에서도 시장 데이터라든지 혹은 금융거래 주문 데이터들을 여러분들이 실시간으로 수집해서 부정사용 모니터링 한다든지 아니면 가치평가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실제로 시간이 많이 지체돼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실시간 분석을 하셔야 합니다. 네, 그래서 이 키네시스 데이터 애널리틱스는 여러분들이 실시간으로 수집한 데이터에 SQL 쿼리를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석 결과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알림을 발송한다든지 아니면 AWS의 다른 서비스와 연결을 통해서 어떤 조치를 취할 수가 있겠죠. 근데 보통은 이렇게 분석 결과가 끝난 후에는 여러분의 스토리지 공간이 넉넉치 않기 때문에 보통 버리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요. 네, 이런 데이터들은 여러분들이 잘 모아서 나중에 배치 분석도 할 수 있고 혹은 머신러닝에서 여러분들이 학습 데이터로도 사용할 수 있는 귀중한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는 좀 저렴한 스토리지인 아마존 S3에 잘 보관해서 나중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두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키네시스 데이터 애널리시스 외에도 여러분들 좀 더 복잡한 실시간 처리가 필요하신다 하면은 어떤 도구를 쓸 수 있는지 보면은 아마존 EMR에는 이렇게 스팍 스트리밍이라든지 아파치 플링크라는 실시간 처리 서비스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좀 더 복잡한 처리가 필요하실 경우에는 이런 도구를 활용해서 실시간 처리를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이외에 있는 아마존 일라서치는 좀 다른 유형의 도구입니다. 용도는 로그 분석, 어플리케이션 모니터링, 혹은 전체 텍스트 검색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오픈소스인 일라서치의 관리형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S3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지속적으로 쌓고 있는 로그 데이터가 있다고 하시면은 이런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일라서치의 클러스터에 밀어 넣어서
어플리케이션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이제 S3의 데이터가 저장되는 즉시에 어떤 데이터의 생성 날짜라든지 데이터 작성자, 뭐 데이터 크기 이런 메타데이터를 기반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카탈로그를 일라서치에서 구성하시면은 이런 광대한 데이터 레이크 안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혹은 여러분들이 고객이 원하는 데이터를 아주 손쉽게 검색할 수 있는 검색 엔진으로도 사용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파이프라인 안에 이제 데이터를 처리 및 분석할 수 있는 도구들도 이렇게 채워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런 여기 있는 모든 도구들은 이 아마존 S3에 저장되어 있는 동일한 데이터에 여러분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액세스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고객들은 어떤 특정 도구의 제한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필요한 도구를 가지고 S3에 저장되어 있는 동일한 데이터를 접근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데이터를 수집하고 저장하고 처리 및 분석을 할 수 있는 도구들이 채워졌습니다. 한 가지 더 곰곰이 생각해 본다면은 이 S3에 저장된 데이터는 로우 데이터이죠. 즉 원본 데이터입니다. 자, 데이터의 성질을 보자면은 데이터는 절대로 혼자서 완벽할 수가 없고 완벽하지가 않죠. 그래서 뒷단에서 데이터를 처리하고 분석하는 도구들이 잘 소비할 수 있도록 뭐 데이터 포맷을 잘 정리하는 것도 필요할 수가 있겠고요. 혹은 어떤 그 분석 도구의 성능 최적화 혹은 비용 최적화를 위해서 어떤 데이터 포맷을 변환해 주는 것도 필요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도구를 쓸 수 있는지 보면은 AWS 글루라는 서비스가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글루는 저희가 서버레스 ETL 서비스로 제공해 드리고 있는데요. 아테나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서버를 구축하거나 프로비저닝하거나 관리할 필요가 없이 콘솔상에서 바로 ETL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글루의 관리 콘솔에서 여러분들이 클릭 몇 번만 하면은 굉장히 쉽게 ETL 코드가 자동으로 생성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굉장히 쉽게 데이터 변환 및 데이터 로딩 프로세스를 준비할 수가 있겠고요. 물론 코드 개발에 필요한 주피터 노트북 환경도 또한 저희가 제공해 드리기 때문에 아주 쉽게 개발 및 테스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ETL 작업이 준비가 되면은 굉장히 유연한 방법으로 어떤 이벤트를 트리거하는 방법으로 실행할 수도 있겠고요. 예를 들면은 아마존 S3의 데이터가 저장되는 즉시에 저장되는 어떤 이벤트를 발생시켜서 이 글루의 ETL 작업을 실행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어떤 특정 시간에 여러분들이 작업을 좀 실행하기 원하신다면은 뭐 작업을 특정 시간에 스케줄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실제로 작업이 실행되면은 아파치 스파크라는 클러스터 환경에서 ETL 코드가 실행되기 때문에 굉장히 큰 규모의 데이터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양한 분석 도구들이 한 가지 더 공통적으로 필요한 것이 이제 메타데이터 저장소인데요. 글루는 아까 말씀드렸던 EMR, 레드시프트 스펙트럼, 그리고 아테나 서비스들이 공유할 수 있는 이런 통합 데이터 카탈로그를 제공합니다. 카탈로그는 뭐 데이터의 스키마 구조라든지 뭐 데이터 타입, 뭐 이런 기타 속성들을 저장하고 관리할 수 있는 메타데이터 저장소인데요. 그래서 글루에는 이제 크롤러라는 기능이 있어서 데이터 저장소에 있는 데이터를 자동으로 탐색할 수가 있고 또한 스키마를 자동으로 추론해서 카탈로그를 작성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데이터가 또한 진화하는 대로 혹은 변하는 대로 이 카탈로그가 동기화되도록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글루는 S3에 수집된 로우 데이터를 뒷단에서 소비하고 처리하는 이런 분석 도구들이 잘 소비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준비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EMR, 레드시프트 스펙트럼, 그리고 아테나는 이 중앙 카탈로그를 통해서 어떤 필요한 스키마 정보들을 검색하고 S3에서 데이터를 쿼리할 때 이 스키마를 적용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데이터는 언제든지 변할 수가 있고 이 스키마는 이 데이터 변화에 따라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보시면은 데이터를 수집하고 저장하고 처리 및 분석할 수 있는 도구들이 이렇게 채워지는데요. 그래서 이제 남은 파이프라인 하나는 여러분들 비즈니스에 알맞게 잘 소비하는 거겠죠. 그래서 보시면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습니다. 가장 일반적으로는 여러분들 비즈니스 애널리스트는 BI 툴을 사용해서 데이터를 대시보드 형태로 시각화해서 여러분 내부 고객들에게 이런 리포트나 대시보드를 공유하고 어떤 디시전 메이킹 프로세스를 돕는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겠죠. 뭐 BI 툴도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 잘 사용하시는 뭐 태블로라든지 클릭뷰,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혹은 저희가 제공하는 클라우드 기반의 아마존 퀵사이트 이런 BI 툴을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데이터 과학자 그리고 머신러닝 개발자들은
그들이 정말로 잘 사용하는 주피터 노트북이라든지 아니면 R 스튜디오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시각화하고 머신러닝 모델을 만들어서 여러분들 어플리케이션과 통합해서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외부에 노출해야 하는 개발자들 혹은 오픈 데이터 플랫폼을 만들어 하는 개발자들은 아마존 API 게이트웨이 서비스라든지 아니면 직접 여러분들이 API 서버를 직접 구축해서 데이터를 외부에 공개하는, 노출하는 이렇게 API 엔드포인트를 쉽게 개발해서 데이터를 소비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 파이프라인 공간들이 다 채워졌는데요. 네, 이 모든 것을 다시 정리해서 생각해 본다면 이 모든 도구들은 이렇게 이 모든 도구의 중심에는 아마존 S3와 글루의 데이터 카탈로그가 있는 겁니다. S3는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좋은 장소가 될 수가 있고 글루의 데이터 카탈로그는 데이터의 메타데이터 정보를 저장하기 위한 좋은 장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즉 여러분들이 검색하고 싶은 데이터는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분석도구와 완전히 분리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는 S3에 한 번 그리고 데이터 카탈로그에 한 번 저장하면 여러분들은 여러 도구에서 동일한 데이터를 조회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데이터 레이크 바깥에 있는 다른 모든 것들, 즉 이 빨간 박스 바깥에 있는 다른 모든 것들은 여러분들의 유스 케이스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뀔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데이터가 모여 있는 데이터 레이크도 있고요.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도구들도 이 데이터 레이크 주변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배치 분석도 할 수 있고 실시간 수린 처리도 할 수 있는 등 대부분의 고객의 니즈는 이 정도로도 만족할 수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기술이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고 세대가 변하면서 여러분들 고객의 눈높이는 점점 더 높아지고 있고 그래서 그들은 좀 더 편하고 좀 더 나은 서비스 경험을 하길 원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데이터 분석을 굉장히 잘해서 굉장히 좋은 제품 혹은 굉장히 좋은 서비스를 개발할 수가 있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고객에 대한 타겟팅을 더 잘할 수 있을 거고 고객의 어떤 특화된 서비스를 할 수도 있을 거고요. 그렇게 된다면 고객의 어떤 만족도는 더욱더 좋아져서 여러분들 비즈니스는 활성화될 수가 있겠죠. 이게 곧 여러분들의 경쟁력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제 여러분들이 요즘에 가장 고민하시는 것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AI, 머신러닝을 잘 적용할 수가 있을까라고 고민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은 저희가 현재 제공하고 있는 AI, 머신러닝 포트폴리오입니다. 네,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요. 각각의 스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고 하면은 가장 밑에 있는 이 프레임워크의 인터페이스라는 스택은 머신러닝과 딥러닝 인프라를 여러분들이 직접 설치하고 관리하면서 굉장히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입니다. 그런데 밑에 보이시는 이렇게 아파치 MXNet이라든지 텐서플로우, 케라스, 글루온 등등 이런 유명한 딥러닝 프레임워크들이 이미 구성되어 있는 딥러닝 AMI, 즉 EC2 가상 서버 이미지를 저희가 만들어서 제공해 드리기 때문에 이마저도 여러분들이 굉장히 쉽게 구축할 수가 있다는 거고요. 구축이 된 후에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딥러닝 프레임워크를 선택해서 모델 개발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간에 있는 이 플랫폼 서비스 스택은 머신러닝 개발자와 그리고 데이터 과학자들이 인프라에 집중하지 않고 머신러닝 환경에 집중하지 않고 오직 모델을 만들고 모델을 개선하는 일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관리형 형태의 플랫폼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가장 상위 레벨에 있는 어플리케이션 서비스는 실제로 머신러닝, 딥러닝에 대한 어떤 전문적인 지식이 없거나 직접 하기에 역량이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직접 딥러닝 모델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어플리케이션에서 아주 손쉽게 API 호출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 데이터 레이크 주변에는 다양한 딥러닝 기반의 저희 서비스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아마존 폴리, 레코니션, 컴프레인 등등 다양하게 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TTS라든지 이미지 및 비디오 분석 혹은 컴프레인드를 이용한 어떤 텍스트 통찰력 혹은 감정 분석까지 여러분들의 어플리케이션의 사용자 경험을 풍부하게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쉽게 통합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데이터 레이크에 잘 모아놓은 여러분들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어떤 커스텀 머신러닝 모델을 만드는 것도 이제 필요할 수도 있겠죠. 그래야 어떤 상품 추천이라든지 보험 사기 혹은 신규 고객 발굴 등 여러분 비즈니스에 맞는 다양한 모델들을 만들어서 여러 방면에 적용하는 것도 필요할 수가 있겠죠. 근데 실제로 이런 걸 다 하려고 하면은 여러분들 머신러닝 플랫폼 구축부터 시작해서 아주 복잡한 학습 과정을 거치고 그리고 모델을 운영 환경에 배포해서 관리하는 것까지 이런 굉장한 복잡한 프로세스가 따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가지 더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은 서비스가 아마존 세이지메이커입니다.
네, 아마존 세이지메이커는 여러분들이 개발 단계부터 운영 단계까지 아주 손쉽게 갈 수 있도록 만들어진 end-to-end 머신러닝 플랫폼입니다. 세이지메이커의 특징을 좀 더 살펴보자면은 이렇습니다. 일단 모델 구축을 신속하게 할 수 있는 IDE 환경을 저희가 제공해 드립니다. 그리고 딥러닝 프레임워크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가장 인기가 많은 MXNet 그리고 텐서플로우가 이미 구성되어 있는 주피터 노트북 환경을 저희가 만들어서 제공해 드리고 또 관리 또한 해드리고 있고요. 여러분들 이 노트북에 접속을 하셔서 이제 아마존 S3에 저장되어 있는 학습 데이터를 아주 손쉽게 탐색할 수 있고 시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개발 환경을 구축하는 시간을 단축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즉시 원한다면 바로 모델링을 할 수가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머신러닝 알고리즘 10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Linear Regression, Classification, K-means Clustering 혹은 PCA 이런 알고리즘들을 저희가 고도로 최적화해서 제공해 드리기 때문에 이런 알고리즘들을 여러분들이 새롭게 개발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이렇게 고도로 최적화된 알고리즘들을 저희가 여러분들의 필요에 따라서 계속해서 확장해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알고리즘이 학습할 준비가 되면은 학습 환경에 필요한 몇 가지 설정만 간단하게 해주시고 클릭 한 번만 눌러주시면은 이 자동으로 확장하는 이 학습 환경이 자동으로 만들어지고 거기서 여러분들은 학습을 시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학습이 끝나면은 자동으로 이 학습 환경은 저희가 삭제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필요한 만큼만 쓰고 사용한 시간만큼만 비용을 지불하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저렴하게 학습을 이 클라우드에서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알고리즘을 학습하는 과정 중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소비하는 작업이 이 모델의 하이퍼 파라미터를 최적화하는 건데요. 세이지메이커는 이 모델을 최적화해주는 이 하이퍼 파라미터 최적화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능 또한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델을 학습하는 과정을 더욱더 간편하게 하여 모델을 구축하는 시간을 더욱더 단축시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학습이 완료되면은 운영 환경에 필요한 몇 가지 설정만 간단하게 해주시고 콘솔에서 클릭 한 번만 눌러주시면은 이 운영 환경이 자동으로 만들어지고 거기에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모델이 배포가 됩니다. 그러면 어플리케이션이 이제 추론을 하기 위해서 호출할 수 있는 API 엔드포인트가 자동으로 만들어지고요. 따라서 모델을 운영 환경에 배포해서 여러분들 어플리케이션과 연동해야 하는 이런 복잡한 엔지니어링 노력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어플리케이션 환경과 그리고 모델을 배포해서 운영하는 환경이 완전히 분리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개별적으로 각각 관리하고 업데이트하는 것이 굉장히 쉽다는 거고요. 그리고 운영 환경에 대한 어떤 상태 점검, 딥러닝 프레임워크 업데이트, 보안 패칭, 혹은 인프라 확장 등 이 모든 것을 세이지메이커가 자동으로 관리해 드리기 때문에 머신러닝 개발자와 데이터 과학자는 오직 모델을 개발하고 모델을 개선하고 정확도를 높이는 일에만 집중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다시 세이지메이커에 대해서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이 세이지메이커는 여러분들이 개발 단계부터 운영 단계까지 아주 손쉽게 갈 수 있도록 만들어진 엔드-투-엔드 머신러닝 플랫폼이고요. 여러분들은 개발 환경, 학습 환경, 운영 환경을 직접 구축하거나 관리할 필요 없이 저희가 다 제공해드리고 관리해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오직 모델을 개발하고 또 개선하는 일에만 집중할 수가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어떤 알고리즘이 있다고 하면은 혹은 다른 어떤 프레임워크가 필요하시다 하면은 그걸 그대로 가져와서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론도 저희가 제공해드리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학습 속도를 가속화할 수 있는 어떤 딥러닝 그 GPU 리소스를 여러분들은 필요한 만큼만 쓰고 사용한 시간만큼만 비용을 지불하면 되기 때문에 이 세이지메이커에서 혹은 저희 클라우드에서 굉장히 저렴하게 학습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모든 내용들을 이 레퍼런스 아키텍처를 통해서 좀 설명을 다시 드리려고 합니다. 잘 보실지 모르겠지만은 이 가장 중앙에는 제가 오늘 계속해서 강조해왔던 아마존 S3가 데이터 레이크로 중앙에 위치하고 있고요. 그리고 왼쪽에는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다양한 도구들이 있어서 여러분들의 모든 데이터 자산을 이 중앙 플랫폼으로 통합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왼쪽 상단에는 다양한 데이터 카탈로그 및 검색 기능들이 있어서 이렇게 광대한 데이터 레이크 안에서 여러분들이 검색하고 싶은 데이터를 이 메타데이터 기반으로 아주 손쉽게 검색할 수가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오늘 설명드리지 못했지만은 밑에 여러분의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접근 관리 기능이라든지 데이터 암호화 키 관리, 감사 및 모니터링 등등 이런 보안 조치를 할 수 있는 다양한 기능들을 이 S3와 통합해서 사용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궁극적으로는 이 오른쪽에 있는 다양한 처리 및 분석 도구를 통해서 여러분은 배치 분석,
그리고 뭐 실시간 문서, 그리고 AR, ML을 통한 어떤 고급 분석까지 어떤 유스 케이스를 하실 것인지 생각만 하시면은 이런 플랫폼에서는 모든 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끝으로 데이터 분석을 효과적인 AWS 아키텍처는 모든 데이터 자산을 이 중앙 플랫폼에 통합하고 이 데이터 가까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도구를 가져와서 아무리 광범위하고 다양한 비즈니스 요구사항이라도 이 중앙 플랫폼을 중심으로 여러분들 그 주변을 언제든지 세련되게 하고 변화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아마도 많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모바일 앱과 QR코드를 통해서 오늘 강연에 대한 평가 및 설문조사에 응해 주시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이 주신 피드백을 통해서 저희가 내년에 서밋을 준비할 때 좀 개선할 사항들이 있다고 하면은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긴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남은 세션도 즐겁게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